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4월 13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주간으로 1.19%, 그리고 코스닥은 1.36%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간으로 지난주와 탑30 상위에 분포된 테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부각받았던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렇게 탈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관련주는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부각받는 테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이렇게 전공정이라든지 그러한 테마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탈락을 하였고, 그리고 AI 관련주만 이렇게 신규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JMB라는 종목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시총이 1,400억으로 60%가 상승해서 1,400억이니까 약 한 700억, 600억에서 시작한 종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합병 상장주인데요. 다음 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이렇게 적용될 스테커 시스템을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대거 탈락했는데 이 종목만 강하게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도 약 14%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요. 이 종목이 오르게 된 재료는 이렇게 줄기세포 파킨슨병 치료제가 2분기 내에 이렇게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50%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품절주 성향인 종목들이 대거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 새로 이렇게 자회사랑 연결을 시키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로 바이오 스마트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도 좋고, 그리고 중국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자회사 관련해서 변압기, 전력기기 이러한 재료가 묶이면서 이번 주에 44%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음봉을 조금 만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가온전선인데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전력기기 관련주가 추세가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약 14% 정도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부터 11위까지 종목들은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분포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품절주 성향인 종목들이라든지 정치인 관련주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도 한 종목씩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엔터파트너즈, 일정실업, 써니전자, 신라SG,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인 한국정보공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월정밀은 이번 5월에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를 출시할 예정인데, 애플에서요. 근데 애플과 LG화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그룹주인데, LG디스플레이에 풍월정밀이 이렇게 벤더사라는 이렇게 아주 연결고리가 많이 걸쳐서 풍월정밀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여기 15위에 보시면은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세가 좋았습니다. 삼화전기도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주인데 삼화 콘덴서랑 이렇게 그룹주이거든요. 그래서 삼화 콘덴서도 이번 주에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MLCC 관련주로 묶이는데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가 또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이런 데에 또 사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각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MLCC 관련주로 또 한 종목을 더 살펴보시면은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도 이렇게 MLCC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완전 정배열로 들어섰고 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고점 대비 약 30%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력기기 관련주에서 이렇게 MLCC라든지 이렇게 대장주들이 이렇게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원사업인 전지박, 동박 사업이 부각을 받을 것도 있지만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추가 공급 승인 소식이 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관련주로는 두산이라든지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박 관련해서 두산도 예전에 엔비디아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시 여기 종고점을 뚫고 이렇게 좀 빼끔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센즈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내 클라우드 그리고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센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렇게 사이버 보안 기술 협력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요 계획도 최근에 AI 관련하여서 나온 재료로 신규로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 관련주 삼환전기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서 약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DI라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뭐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재료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DI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벤더사고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자회사가 고객사로부터 HBM용 버닝 테스터를 의뢰를 받아서 개발 중이다라는 재료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도 전력기기 관련주로 이렇게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하지만 마지막 날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주 내에서도 이렇게 윗꼬리를 단 종목들도 있으니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HLB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HLB 그룹주로 그룹주인데 미국 암연구학회 지나간 여기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약 2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HLB 그룹주는 5월에 리보세나립 허가 관련해서 일정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3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갔던 종목들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최근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재료 그리고 새로운 일정이 있는 종목들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동일 고무 벨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네이버가 이렇게 인텔과 함께 AI 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카이스트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새로 나오면서 카이스트랑 이전에 AI 센터 설립 이력이 있는 동일 고무 벨트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풍산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현재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추세가 좋았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순환매로 풍산이 이렇게 부각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DI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이렇게 현대차 증권에서 우리나라에는 타이거 7이 있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DIT가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이번 주에 다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HBM향 이렇게 어드밴스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장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약 19% 정도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인 메카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총이 적고 그리고 약간의 품절주 성향을 띠는데 리포트까지 발간이 되면서 이번 주에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수 밸브라든지 그리고 세라믹 히터를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개별 재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시총이 적고 그리고 이렇게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 재료도 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재료가 있어서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고 좀 지저분한 차트가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LX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전력기기 관련주로 계속 추세가 좋았었는데요. 이번 달에만 약 42%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윗꼬리가 약 11% 정도 단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하게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았었구나. 이렇게 대장주로 움직였던 애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았구나 라고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DY PNF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넘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중국 폐배터리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는 개별적인 재료로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P소프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아까 바이오스마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JMB처럼 스펙 합병 상장주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SP소프트가 움직이게 된 재료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모든 프로그램의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인 SP소프트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주간 탑 30에 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FST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2대 주주가 여기 삼성전자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국내 반도체 펠리클 시장 점유율을 80% 정도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특수 관계인이 장내 매수 하는 재료까지 붙으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부각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사이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스펙 합병 상장주입니다. 최대 주주 및 이렇게 자사주, 그러니까 이렇게 품절주 성향을 띄어가지고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종목도 스펙 합병 상장주, SP소프트도 스펙 합병 상장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JMB도 스펙 합병 상장주,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전에 정책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로도 묶였었는데 이번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 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약 17%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 약 56% 정도 차이가 났고, 하지만 일봉사는 이렇게 정배열을 완전 띄었고 전고점도 뚫었구나 라는 것을 차트상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공모가가 8,000원으로 8월 22일 이번에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테슬라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는 일정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강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랑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LX 일렉트릭이 이렇게 연속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DI라는 종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세가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DI,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풍산, 그리고 DIT, 리포트가 나왔던 DIT, 그리고 전력기기의 LS 일렉트릭,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하여서 신규 재료로 움직인 이렇게 SP소프트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관련주 내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은행 설립한다는 재료로 부각받은 도전 비즈온도 이렇게 추세가 조금 좋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교차가 큰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